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육대학교의 인재상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개학이 다가오는지라 교육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에만 지원해 수시에 올인할지, 그래도 수능을 놓지 않을지 아예 정시로 돌릴지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가 있기에 자신이 성적이나 비교과를 진단하고 대학교의 위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수시카드 6장을 사용하는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 이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수시 모집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 본인이 강점을 어필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교롭게도 오늘 다룰 광주교육대학교의 경우 정시 모집에서 면접을 반영하지 않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시에서도 면접을 보기 때문에 각 교육대학교의 인재상을 열심히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4년제 교육대학교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는 1923년 전라남도 공립사범학교, 1938년 광주사범학교로 개교하였고 1961년 국민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신지 사범대학으로 개편된 이후 1963년에 광주교육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1981년에 교육법 개정에 따라 4년제 교육대학교로 개편한 뒤 1993년 광주교육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의 광주교육대학교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개교 100주년을 맞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대학교의 교육정신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의 교육정신은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자랑스런 스승의 길을 간다입니다. 면접을 지도한 학생 중에 광주교육대학교의 이러한 교육정신이 인상 깊고 본인에게 크게 와닿아서 광주교육대학교에 지원했다는 식으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교육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를 모든 교육대학교에 적용되도록 보편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광주교육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면에서 괜찮지만, 많은 학생들이 광주교육대학교의 교육정신을 활용하고 있기에 단순히 심금을 울렸다는 식의 추상적인 접근은 다소 무난하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정신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자신이 교원으로서 지향하는 바와 어떻게 부합한다는 것인지, 진리탐구와 정의 추구가 왜 초등교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인은 이를 어떻게 실천하려 하는지, 자랑스러운 스승의 길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본인이 교원으로서의 포부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더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또 광주교육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아울러 사표로서의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유능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민주시대를 살아갈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어 성실한 생활인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한다, 참되고 올바른 스승으로서의 원만한 인격을 도야하여 확고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가진다, 심오하고 정치한 학술이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학문 연구의 자세를 확립한다, 유능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탁월한 교육방법 기술을 체득하여 교과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인격을 갖춘 사회봉사인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한다로, 이 팀장이 서울교육대학교의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통해 초등교원이 역량으로 모범적인 사회구성원, 인성, 교직 전문성, 의사소통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큰 틀은 비슷하고 여기에 학문연구 리더십이라는 측면이 더해진 것입니다. 참고로 정치하다는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뜻입니다. 교육 목표 및 교육 목적으로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서울교육대학교의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참고하시고, 해당 사항을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보다는 광주교육대학교의 특징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광주교육대학교는 곧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새로운 100년이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원격교육이라는 키워드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교원 양성기관 원격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일환으로 광주교육대학교의 미래교육센터가 2021년 개소하여 미래교원들이 원격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거나 끝나더라도 교육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상당수 이동하였기에 교원들에게 앞으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팀장이 교육 실습을 나갔을 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원격 수업을 실시했었는데, 녹화 수업인지 실시간 화상 수업인지에 따라 지도안도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등 실제로 학생들을 대면하는 수업에 비해 오히려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효과적인 원격 수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떠한 측면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원격 수업을 진행할 기회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실제로 광주교육대학교의 2022년 교육과정에는 AI 융합교육이라는 교양 영역이 신설되어 학생들이 화면에 보시는 과목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목 명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벤치마킹할 활동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탐구할 수 있고, 꼭 하나의 과목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초등교사는 모든 과목을 다루기에 모든 과목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수업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프로그램 진행 이후 AI가 데이터를 수합해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진단해 보충 과제를 제안할 수도 있고, 국어과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어휘 등으로 흥미를 분석해 책을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실제 사례로 AR, VR 문학 기행을 구상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지속가능한 교육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재 세대와 미래
미래 세대를 교육해 나가는 여러 활동을 일컫습니다. 즉 현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또는 앞으로 미래 세대가 당면할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을지 교육한다는 것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떤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광주교육대학교의 부지에 장애인형 수영장을 갖추고 지역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될 반다비 복합체육센터가 2022년 5월경 준공될 예정인데 장애인식 교육이나 유엔이 지속가능한 목표 중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등과 관련 지을 수 있겠습니다. 또 교사의 입장에서도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유인물을 남용하여 종이가 너무 낭비되지는 않은지 만들기 수업에서 작품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각자 준비물을 가져오기보다 조별로 하나씩 준비하게끔 하는 식으로 수업을 구상할 때부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양극화 해소가 있는데 이 교육 양극화 해소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전남 지역이 농어촌으로 일주간의 교육 실습을 진행하고 있기에 농어촌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앞서 언급한 원격 교육과도 연계할 수 있겠고 소규모 초등학교와 광역시나 대도시 초등학교 경영 및 수업 분위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학년당 인원이 적다는 특성을 이용해 학년 간 경계를 융화하는 소규모 초등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다문화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 및 적응을 돕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했기에 올해도 프로그램 진행 여부를 살펴보시고 면접을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사회적인 약자의 기초학력을 어떻게 보장할지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서는 대면 수업에 비해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참여하게끔 독려하거나 수업 태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에는 제한이 생겨 수업을 들을 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더욱 뒤처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원격 교육이 확대되는 최근의 흐름에서 이러한 교육 격차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창의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교육대학교의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차례로 광주교육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기준, 면접평가 기준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의 인재상은 격조 높은 초등교원으로 세부적으로는 탐구적 교육인, 보편적 세계인, 윤리적 문화인을 설정해 두었네요. 사진에서 자세한 평가 내용이 나와 있기에 여러분들은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를 통해 이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평가 기준에 따라 본인이 생활기록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기를 추천드리고 교직 적인성을 평가하는 만큼 평소에 본인이 교직을 희망하는 이유와 이상적인 교사상에 대해 주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내용이 비슷한 듯 보이나 면접에서는 직접 학생을 대면해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인식 및 상황 대처 능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함으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내뱉기보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정리하여 차분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류평가 인성 영역에 대한 진실성 및 진정성을 평가하기도 하니 서류에서 자기적으로 비추어지는 요인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하며 당연하게도 면접에 바른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면접 팁을 첨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